네,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분석되었던 야권 후보 단일화,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. 지금 이 상황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그래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 맡고 있죠. 이상일 의원 전화로 좀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의원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단일화 국면 말이죠.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? 문재인, 안철수 두 후보가 어제 회동에서 밝혔듯이 후보 등록 전에 저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두 후보, 2, 3등 후보들인데 두 분이 1위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이기려면 손을 잡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그리고 네. 국민들도 이미 예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네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일화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 할까 하는 점이죠. 네.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이야 정치 쇄신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이 다르든 말든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갈망을 해왔지만 중도층이나 무당파 유권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진정 희망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이 단일화가 건전한 것인지 정치공학적인 것은 아닌지 네.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겠죠. 이제 그 단일화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판단을 내릴 거로 봅니다. 네.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밀실야합이다, 권력 나눠먹기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근거가 뭔가요?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정치 쇄신 문제 가지고도 문재인, 안철수 두 후보가 상당히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미 여러 차례 노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그한 단일화의 조건으로 정치 쇄신 또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 동의 이런 걸 강조를 했죠.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민의 박수를 받을 만한 쇄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그 동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진전시킨 것은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은 두 후보가 1위 후보를 물리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공학적 카드를 들고 나왔다.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. 네. 그런데 이 결선 투표가 없는 우리나라 선거 현실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기도 하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야권 지지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생각이 같든 틀리든 가치관이 같든 틀리든 일단 해라.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. 그러나 이제 그 단일화의 성격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철하게 판단할 거로 봅니다. 그리고 이제 과거 단일화, 소위 DJP 단일화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그 2002년의 단일화도 그랬고 그 단일화가 이제 어떤 종말을 맞았는지 또 국민들은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할 걸로 봅니다. 결국은 이제 그 단일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건 세력 간 이 권력 나눠먹기, 지분 배분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앞으로 정권을 잡더라도 국정 운영에 과연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지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양 후보 쪽에서는 지금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팀을 꾸리고 있고요.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가치연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. 그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하고 합당선언했잖아요. 그 이를테면은 이 새누리당이 하면 연합이고 야권이 하면 야합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. 야권에서는 그런 지적을 한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이념 성향이나 지향점이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문재인, 안철수 후보 그 두 분이 그동안에 쭉 이제 얘기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면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상당히 많죠.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사고가 우리 새누리당 쪽에 더 가깝다는 보도까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이 같이 공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. 그거는 이제 국민의 이 냉정한 눈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. 그러나 이제 두 분이 어떤 쇄신 방안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어제 제시한 정치 쇄신 방안 그거와 대동소이할 수도 있죠. 그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충격을 좀 느끼십니까?
뭐 저희들은 사실은 뭐 예상을 뭐 했던 것이니까요. 다만 네. 이제 야당에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니까 뭐 새누리당이 뭐 놀라서 그런다. 새누리당이 위기의식에서 그런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. 이제 결국은 1대1 대결 구도를 저희는 늘 상정을 하고 준비도 네. 했고 전략도 딱 짰기 때문에 네. 결국 후보 등록 이후에 국민들은 어떤 분이 대한민국을 더 잘 이끌 것인가 그 후보의 경쟁력을 찬찬히 따져서 네. 결국은 표심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단일화 예상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. 그래도 막상 이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대선 전국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네. 그 대응 카드로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? 이제 투 후보 진영은 1+1이 3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건데 과연 시너지가 나올지 결국은 뭐 단일화 과정에서 지나친 신경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. 권력 나눠먹기 또 지분 나누기 등의 그 미락한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네. 정치 쇄신한다고 하는 내용이 그저 그렇고 그렇다면 1+1이 2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뭐 저희가 뭐 이거에 대응해서 딱히 뭐 무슨 정치 공학적 카드를 저희는 뭐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저희 후보가 그동안 쭉 일관성 있게 가져왔던 정치 쇄신의 방안,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비전, 그걸 진정성 있게 이제 제시하면서 국민들께 다가가는 이런 행보,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. 과연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, 누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더 잘 마련하고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, 누가 애교력을 더 잘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, 누가 안보 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,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1대1 대결 구도에서 따져보고 네. 저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이런 면에서는 뭐 다른 후보보다는 훨씬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 맡고 있으시죠? 이상일 의원이었습니다.